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심전심입니다.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힘이 또 이렇게 늘 모자란 것이 또 안타깝고 한스럽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작은 힘들도 언젠가는 또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인도의 간디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눈에는 눈 이렇게 안갚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 눈을 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용서란 것은 힘을 가진 자의 미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좀 그렇게 따르지 않고 있는가 봅니다. 피의 숙청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특검이라는 거죠. 말은 특검이지만 만약 벌레 잡듯이 뒤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장장 120명이랍니다. 120명의 수사관까지 따르면은 2개 지금 정도 되는 우리 포항에 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2개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인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핵폭탄급 메머드급의 어떤 융단 폭격이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피해 숙청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참 간디님의 말씀처럼 이게 용서란 것은 힘을 가진 자의 어떤 아량인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또 이렇게 바톤을 받듯이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또 원한이 생기고 보복의 심지가 생기고요. 또 피는 피를 부르게 되고 이렇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평화는 늘 없어지고 늘 나라는 그 소용돌이 제에서 시끄럽다가 또 시간들이 다 가게 되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참 자영업이나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나라가 시끄러우면 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또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야 장세가 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나라가 얼마나 참 소용돌이 시끄러웠습니까? 앞으로도 특검을 6개월 한다 그러면요. 1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되면 결국적으로 다 잘 되고 하자 어떻게 살리겠다 하는 거는 그냥 다 메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멀리들 못 보는지 자기들의 어떤 세력, 자리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분 맞추는 것보다 또 이런 안갚음보다는 진짜 나라를 걱정한다면 나라를 빨리 안정시키고 좌우 이렇게 또 평화 옛날 참 김도정 선생처럼 평화를 이렇게 외쳐야 되면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런 분들은 참 큰 정치인들이죠. 김상 대통령이나 김종필 또 이렇게 김대중 이런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은 지나고 시간들이 보면 참 큰 정치인들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용서할 때 용서하고 화합할 때 화합하고 이런 그래도 세 명은 늘 상김시대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그때 시대가 또 순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서로 AI라든가 또 이렇게 휴대폰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그때는 그런 거는 그래도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자유당 시대 때 이제 부정선거가 한 번 있어서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이후에는 그 부정에 대해서는 크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부터 그것이 화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참 이렇게 연휴도 지나고 마음이 홀가분하게 이렇게 편안해야 되는데요. 나라 걱정에 전부 잠 못 이루고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가 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부부의 또 걱정, 저는 그 걱정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망신살이 뼈칠지, 그래서 특검에 불려다니면 얼마나 그 자체가 망신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참 이렇게 핍박받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봐야 된다니까 너무 참 끔찍한 생각도 듭니다. 또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더 많죠. 지금 이 친한계 기자들은 이제 당권을 먹으려고 내년 지방선거 먹으려는 이런 혈안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만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사회단체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지금은 선생님이라 부르는 게 맞죠. 김문수 선생님을 다시 이렇게 초대하는 이렇게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 그럽니다. 당 대표로 나와 주시라. 저는 당 대표보다는 그걸 하시든 안 하시든 자유인데요. 우리나라에 나는 인도의 간디가 나타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 또 간디를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청렴결백하고 깨끗하게 또 부부가 살아오는 앞으로 남은 인생도 또 그렇게 살겠다지 않습니까? 저런 분을 우리나라에서 참 볼 수 있는 앞으로 김문수 선생님이 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는 또 지난 역사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어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간디님이 참 오래전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지금 말했던 행동했던 것이 지금까지 어록이 돼서 전 세계에 남아 있듯이 김문수 선생님이 해온 발자취 앞으로 남길 말, 앞으로 남길 어떤 행동, 그 모든 일들은 앞으로 역사가 되고 우리나라의 간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많은 큰 이득을 얻었고요, 큰 재산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를 전 보수 전체를 어울릴 수 있고 가슴을 만져줄 수 있고 또 진실되게 치료할 수 있고 또 진실하게 싸워줄 수 있는 분은 사리사욕 없이 욕심을 쌓아줄 수 있는 분은 저는 현재는 김문수 선생님이 유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은 배신의 또 정치를 할 줄도 모르고요, 또 그렇게 꼿꼿하게 살아오셨고 또 그런 사람이 내가 깨끗하면 남을 또 해롭게 할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주고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참 뭡니까 전부 다 패배주의에 지금 이랬고요, 어떤 사람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특검하는 연판장을 해서 도장 찍는 그런 사람들, 그것은 이미 권력의 머리를 쪼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노동운동을 해본 사람, 민주화 운동을 해본 분은 이런 분의 어떤 투쟁, 이런 분이 또 뒤를 아무리 캐도 걸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은 내가 걸릴 게 없고 내가 뭡니까 뒤가 뭡니까 깨끗해야만이 남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뒤가 캥기고 여러 가지 명태군이 어쩌니 이준석이 어쩌니 성상남이 어쩌니 수많은 정치인들은 말이 많잖아요. 그자들은 언젠가는 뒤를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면은 이거 좀 봐줄게. 지금 중국의 시진핑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은 좀 봐달라, 보호해달라. 그래서 이 선을 물려나가는 이런 거. 가족의 비리가 있고 아무리 그러니까 물려나오면서 가족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김문수 선생님 가족도 깨끗하고 다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민주화 운동할 때도 그렇게 대단하게 하셨고 또 노동 운동할 때도 뒤가 깨끗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캥기면은 뭔가 돌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저는 대한민국의 간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을 저는 살아생전에 또 받는 것도 영광이고요. 또 그분의 또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영광이고요. 하는 데까지 하다가 못하더라도 말은 발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을 발견하고 우리가 참 이렇게 이 바닷속에서 진주를 캐는 자체만 해도 우리인들은 자산이 아닐까. 그래도 마지막 등불이 되고 마지막 희망을 주는 분은 현재는 저는 유일한 김문수 선생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 다음 날에 그날입니까? 바로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식사도 하고요. 또 나경원 의원하고도 아마 이렇게 티타임을 했다고 합니다. 5번 선거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도와준 분이 안철수 의원이죠. 또 특검에 내가 또 도장 찍은 건 좀 꼴보기 싫지만요. 그래도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선거에 그래도 아무 밤낮을 띄워준 분은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티타임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선생님은 인자는 어떤 이 국힘당 안 되면 뽑아버리고 나오면 되고요, 새로 만들면 되고요. 그자서 한동계 적기를 하라 그러고요. 전 보수를 어울리는 저는 그런 걸 택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낙연 저쪽 세력이라든가 광화문 세력 전 보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만이 저쪽 자들하고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있다 이래 봅니다. 국힘당 안에는 귀족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귀족들을 너무 뽑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검사 출신, 법관 출신, 또 이런 강남 좌파라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실은 보수 우파를 위해서 지금까지 뭘 하나 한 것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국힘당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대표 시켜주고 갑자기 비상위원장 시켜주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앞자리 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이번에도 선수 교체하려는 것도 자기들 보기에는 너무 없는 사람이죠. 세력도 없고 뒤에도 없고 그래서 개무시해도 되겠다 했는데 그것을 당원이 구해주고 국민이 구해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한 것도 이제 국민이 또 김문수 의원을 추대하는 거죠.
김문수 의원님은 나는 당대표 뭐 그런 거 쓰레기장에 넣으란 말이가 이 하는 것들이 보여 지금 쓰레기장 같거든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는 짓거리가 쓰레기 내가 쓰레기장에 또 들어가서 타 죽으란 말이가 이러지만 국민이 지금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또 다른데 의지할 사람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 자들의 해온 행동이 또 앞으로 할 행동이 믿음을 못 쫓는 거죠. 그것은 그 자들의 탓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그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추대하는 것은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또 살아온 발자취, 그분의 또 보인 행동, 또 그분의 또 이렇게 말씀 이런 것들이 가슴에 심어주고 보여왔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아이고 이 김문수 의원이 따라 했습니까? 어디 그지 않습니까? 어디 뭐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많습니까? 오로지 국민만 지금 보고 달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또 이렇게 달려가면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민 위에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국민은 이기게 됩니다. 민심은 천심이거든요. 결국은 국민이 이기게 됩니다. 예, 국민이 없는 대통령이 없고요. 국민이 없는 국회의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간디가 나타났으니까요. 간디는 절대 남을 해롭게 복수를 하지 않죠. 그분은 그래서 가난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보살펴왔고요. 그래서 김문수 의원이 살아온 인생이 저는 인도의 간디님과 똑같이 이렇게 닮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노동통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이렇게 참 이 권력의 중심이 있었지만 저렇게 깔끔하게 저도 저 같으면 못 살겠습니다. 친구도 한 자리 주고 조카도 한 자리 주고 뭐 뒤에도 한 자리 주고 이렇게 했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포시 안 한 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사 똥농가 주듯이 하나씩 줘도 별 포시 없는 자리도 참 많이 있거든요. 예, 일국에 여기 뭐 이 오도리 해변에 이장만 해도 여기 뭐 자리가 많은데요. 그 경기도는 1,400만에 우리나라 최고 큰 도인데요. 그 도지사를 2번이나 하면은 자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7남매가 전부 다 한 자리 그 조카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자리 준 적 다 지금 택시 운전하고 농사 짓고 이렇게 과일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분 인생뿐만 아니라 그분 주변도 그렇게 청년 결벽에 살아왔던 겁니다. 제가 고향 가서 많은 친척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분 자체가 이미 아버님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윗때부터 남을 돕고 청년 결국하게 살아왔다는 얘기 증언을 저는 수없이 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마음적으로나 모든 것을 그분을 이렇게 초대하고 싶다. 저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좌파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지거나 실패하거나 선거에 지면은 엄청나게 수포체시도록 서로 도와주고 헌금이 들어오고요. 또 이런 더 들어오고 그래 건영국이가 운에 떨어지고 뭐 13억이 돌았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정의당인가 뭐 그 민노당인가 그지 않습니까? 4명 나온 중에 그렇다. 그 보수는 이렇게 지고 나면 다 흩어져 버린대요. 서로 니탄 하면서 따로 국밥이 되고요. 완전히 뭐 자중질환이 되고요. 이 뭐 그지 않습니까? 개판 5분절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부 니탄 하고 한 사람들 이미 22명 뭐 이재명도 고개 졸여가지고 특검안에 도장 찍어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개판입니다. 어떻게 자기 당의 아버지, 자기 당의 배출한 대통령 2분이나 쫓아냈으면서 그렇게 2분 다 이쪽에서 도와줘서 쫓겨나는 이거는 역사에 정말 참 이 버림받을 그런 자들이죠. 어떻게 저쪽들은 어차피 대통령 끌어내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 하지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서 수십 명이 가서 이번에도 여기서 수십 명이 가서 이렇게 참 2분의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어째 이 당 안에서 여당 안에서 그 안에서 배신이 일어나서 2분이나 그것도 이런 일이 역사가 거듭되는지 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악순환을 저는 바로 잡아 주실 분은 바로 김문수 선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땅한 호칭이 없습니다. 그죠? 전 장관 하기도 그렇고요. 오히려 저도 남들이 선생님이라 부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히려 제 입에 익어서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김문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나타난 간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고 또 싸워줄 수가 있다. 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저렇게 참 속 답답하신 분들 오도리 해변입니다. 여기는 물이 맑기로 아주 유명하고요. 오늘 파도가 아주 잔잔합니다. 연휴 지나고 월요일 또 행복한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이런 바다에 또 속 첨불 나시는 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증 심한 분들은 바다에 와서서 이렇게 발을 많이 담궈 보시면은 편안함을 좀 느끼실 겁니다. 또 이렇게 오돌이나 포항 쪽에 오시면 항상
영상 밑에 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오도리 해변에서 간디 말씀을 드리면서 김우수 선생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